거래소의 비트코인 잔액이 300만 개 미만,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자 등장해 시장을 밀어붙이다. 비트코인은 분명히 더 오를 것이다. 트럼프가 코인베이스 창립자 암스트롱과 비밀회담, 트럼프 이점 정부에 합류할까? 달러 위기, 비트코인이 미국의 구세주가 될까? 솔라나가 큰 활약을 펼치며 전체 활성 주소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다. 다른 어떤 블록체인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을까? 브라질 중앙은행 DREX 파일럿 프로젝트 업그레이드,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하면 디지털 화폐의 운명이 바뀔 수 있을까? The main difference is that we think about DREX as not only a digital currency, but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11월 20일 수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재능, 자본, 꿈의 비약을 슬로건으로 하는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새벽 최고가 93,507달러 50센트를 기록한 후 약 92,000달러로 하락하여 횡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의 총 시가총액은 약 18억 1000억 달러에 달하며 USDT의 시가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12억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약 69.5%의 점유율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액은 계속해서 감소하여 300만 개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순유출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강세 신호로 간주됩니다. 모든 비트코인 거래는 입력과 출력으로 구성되며 출력 부분의 미사용 부분이 다음 거래에 입력이 됩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미사용 거래 출력 UTXO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매수가 매도보다 쉽습니다. 비트코인 UTXO 생성 시의 가격과 현재 가격의 비율을 통해 시장 전체의 수익 수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비율은 약 0.6으로 녹색 영역에 있으며 파란색 광희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시장 수익 수준은 높고 감정은 낙관적이며 약간 탐욕스럽습니다. 그러나 최근 며칠간의 성장 둔화와 조정 위험이 상승하고 있어 일부 투자자들은 이익 실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기 변동에 주의하고 거시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90일 소멸코인 일수 CDD90는 장기 보유자의 토큰이 소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현재 이 지표는 16만 9,775개의 비트코인으로 과거 상승장의 저점에 있으며 장기 보유자가 최근 더 코인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트럼프 정부의 비트코인 지지와 같은 것이 경제의 호재 아래 낮은 CDD 값은 장기 보유자와 고래의 강한 신념을 나타내며 시장의 매도 압력을 감소시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비트코인은 다시 신기록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4시간 이내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의 최신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는 앨런 머스크에게 직책을 줄 것을 약속했고 이번 주 트럼프 캠프는 그가 취임 후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와 바이오 기술 기업가인 비벡 라마스와미를 새로 설립된 정부 효율성 부서를 공동으로 이끌게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백악관의 칼을 든 경호원이 되었다고 농담을 하며 이 부서의 임무는 정부 기관의 비효율과 과잉 인력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연방 예산을 적어도 2조 달러 절감할 수 있다고 자랑했지만 그의 첫 번째 조치는 주급 없이 매주 80시간 일할 천재 직원을 모집하는 것이었고 네티즌들은 머스크가 너무 인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이에 대해 트위터에 의견을 남겼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트윗은 널리 논의되었으며 솔라나 창립자인 아나톨리 야코벤코는 단일 세제 채택을 제안하며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것이 내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암스트롱은 리트윗을 통해 이상적인 세제는 개인소득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납세 의무를 기업에 전가하며 판매세나 법인세 등을 통해 세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최근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비공식적으로 만날 예정이며 두 번째 임기팀의 인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I mean, one of the most exciting things about this new Congress, which is the most pro-crypto Congress ever,
is that I think we finally have a chance to get some regulatory clarity in the US. 트럼프와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만남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정부의 내각 구성과 고위직 인사 채워넣기 시점에 맞춰 이루어졌으며 외부에서는 트럼프가 암스트롱을 자신의 팀에 초대하거나 그에게 적합한 암호화폐 전문가를 고문위원회에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회사가 인터컨티넨털 거래소 ICE 산하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박티와 깊은 인수 협상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박티의 전 CEO인 켈리 로플러는 트럼프 취임위원회에서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트럼프 가족과의 관계가 깊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인지에 대한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게 된다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과 시장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었지만 트럼프는 아직 공식적으로 취임하지 않았고 첫 번째 큰 문제인 높은 부채 문제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모든 상품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다시 불거질 수 있으며 금리 인하 여력이 축소되고 부채의 부담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 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중국 우위 공식 매체인은 비트코인이 미국 우위 준비 자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 우위 기사를 통해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삼는 가능성을 탐구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기사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는 복잡한 입법과 규제 조정이 필요하므로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수년간 달러의 지위를 남용하고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해 신용을 소진시켰으며 탈달러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를 바꾼 이유는 아마도 달러의 국제적 지위가 점차 약해지는 것을 회복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미국이 자발적으로 달러 패권을 포기했다고 보며 이를 자기 고백적 행동이라고 표현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달러가 외환 준비 자산이 될 수 있다면 왜 비트코인은 안 되나? 두 가지는 모두 인위적인 화폐일 뿐 형태만 다를 뿐이다.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사의 핵심은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이 일부 사람들에게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붕괴되고 석유 달러 체제가 수립된 과정을 다시 볼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자체의 특성은 불안정하며 만약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된다면 이는 규제 당국에 더 큰 도전을 안겨줄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을 경계하게 만들어 국제 금융 분야에서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미국 경제가 이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이렇게 멍청하니 나는 이제 안심했다 라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보유자에게 유리하며 최고치를 넘어서면 모든 보유자가 이익을 얻지만 그 이면에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금의 미디어나 신문은 날짜만 진짜일 뿐 내용은 대부분 허구입니다. 뉴스를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바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열6 연례 보고서가 공개한 소라나와 베이스의 경쟁,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선택,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으면 끝장인가? 둘년 전 16가 첫 번째 연간 암호화폐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을 TT에 암호화폐 분야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당시 암호화폐는 정책 결정자들 우위 우선사항이 아니었고 비트코인과 이데어리움 우위 거래소 거래 상품은 아직 미국 SEC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이데어리움은 여전히 에너지 소모가 큰 작업증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다양한 둘차 네트워크는 눈에 튀투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상황은 크게 변했습니다. 현재 소라나 블록체인 유의 분산형 AI 거래 펀드 I16가 화제를 모은 가운데 올해의 암호화폐 현황 보고서가 예정대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암호화폐 상황,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인기 정책 주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올해 9월 암호화폐 사용량은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하며 2억 2천만 개의 주소 수는 지난해 말의 3배에 달했습니다. 급증한 주요 원인은 솔라나가 일으킨 맥 열풍으로 1억 개의 활성 주소를 창출했으며 비트코인은 110만 개에 불과했습니다. 개발자들의 관심도 증가했으며 솔라나는 지난해 5.1%에서 올해 11.2%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으며 많은 새로운 개발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여전히 20.8%의 시장 점유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베이스 네트워크가 급부상하며 보고서의 모든 주요 지표에서 거의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눈에 띄지 않았던 이 네트워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Although we are still hoping to see really mainstream key applications that reach, the total average user, we've seen a lot of the prerequisites for that snap into place. And things have gotten a lot better, a lot cheaper, a lot faster. And I think all those things together is what paints this optimistic picture. 이 보고서는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치적 주제도 깊이 다룹니다. 여기에는 각 주가 암호화폐에 대해 보이는 관심의 변화와 비트코인 및 이데어리움의 거래소 거래, 상품 상장 진전 등이 포함됩니다. 티토안 보고서는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FIT 21 법안과 분산형 비영리 기업법 두나 법안의 통과를 언급하며 암호화폐 분야의 정책 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암호화폐는 정책, 기술, 소비 방식 등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미래를 전망할 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 등의 주요 제품의 성장과 AI, 소셜 네트워크, 게임 등 신흥 분야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불마켓에 접어들었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는 복귀하고 머스크는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최근 브라질 중앙은행은 자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드랙 파일럿 프로젝트가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체인링크, 반초인터, 칠커머스 등 여러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디렉스의 완료 시점이 2025년으로 연기되었지만 브라질 중앙은행은 여전히 디지털 화폐에 대해 적극적인 탐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거래 효율성 증대와 금융 포용성 촉진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일럿은 농산물의 해외 거래와 공급망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며 자동화된 무역 결제에서 블록체인과 오라클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많은 유명 기관들이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디렉스 파일럿 2기에서는 각 기관들이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합니다. 체인링크는 CCIP를 통해 안전한 크로스체인 거래를 실현하며 DVP, PP 메커니즘과 EBOR 토큰화 기술을 도입합니다. 반초인터는 프로젝트 홍보를 담당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칠컴은 블록체인 통합을 지원합니다. 이번 파일럿은 탈중앙화,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어불성 문제에 집중하며 은행 자산과 정부 채권, 국제무역에서의 토큰화 적용을 탐구하며 2025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That DRAX is a CBDC, but it's different from most CBDCs that are being discussed by other central banks around the globe. The main difference is that we think about DRAX as not only a digital currency, but a digital currency together with a platform that can provide the infrastructure for a tokenized economy. 브라질 디렉스 파일럿 프로젝트가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면서 브라질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려는 결단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이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브라질의 무역 금융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비트코인 지지자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 의장인 마이클 셀러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3분간의 발표를 허락받았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구매할 것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사회가 이전에 반대했지만 이 제안은 NCPPR이 추진하며 자유기업 프로젝트 부국장인 이선 페이크는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거부한다면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좀 과한 것 같다고 평가됩니다. 11월은 새로운 유형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등장한 달을 의미합니다. 거래소, 호스팅, 상장된 신탁, 선물 및 현물 ETF의 점진적인 출시가 새로운 유형의 자본 배분자를 맞이한 것처럼 이번 달에는 또 다른 비트코인 제품인 고급 기업 레버리지의 최고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0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 천일을 맞이하여 러시아 측은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추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반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결국 다우 지수만 하락하고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 나스닥은 1% 상승했으며 대형 기술주 대부분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약 5% 상승하며 이끌었습니다. 닛산 자동차는 오는 12월 5일 새로운 회원 서비스인 닛산 패스포트 비타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5,523개의 한정회원 MPT를 발행하여 특별한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디파이엘라마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티나 랩스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USD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약 1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유치하며 시가총액이 3,460억 달러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7월에 기록된 36억 달러의 역사적 최고점보다 5% 낮은 수준입니다. CME 연준 관찰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는 12월에 현재 금리를 유지할 확률이 40.9%, 25베이스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은 59.1%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의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